베프의 촉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가장 눈길을 끌었던 관심을 가졌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베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얘기 해야 되겠죠. 같이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서 북한강에 유기했던 현역 소령이죠. 육군 군장교 양광준 신상정보 공개됐는데, 사실은 7일 날 원래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반발해서 늦어졌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 재판에서 안 된다, 공개해라 결정 났습니다. 이 신상정보 공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연히 됐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제도 자체가 오히려 범인들의 신상 공개를 막는 그런 제도로 작용하는 게 좀 안타깝고, 당연히 신상 공개가 됐어야 되는 거고. 돼야 되죠. 예. 이렇게 잔혹한 사건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도 군인 신분으로서는 최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군인들은 군형법 쪽으로 네. 그쪽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신상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민간 경찰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공개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베프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수사가 허술하다, 신상정보 공개도 그렇고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지적을 계속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잘 보시면은 네. 사이버 작전사령부 주차장에서 죽였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부분이 사실 아직도 저는 뭐 이해가 잘 안 돼요. 아하. 왜냐하면 심각하게 그 군 보안이 요구되는 그 부대 내란 말이에요. 거기서 살인을 하고 또 시신을 그대로 놨대요. 옷으로 덮어놨대요, 그냥. 그렇죠. 그걸 몇 시간 동안. 근데 그게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고, 또 이제 시신을 훼손했다고 하는 그 공사장이란 데도 실제는 지금은 그 증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양광준의 진술대로만 이렇게 수사가 된다는 것이 저는 사실 좀 안타깝고. 그게 안타깝다. 예. 왜냐하면 다른 증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틀 수사하고 현장 검증해 버렸어요. 조금 그 느낌이 너무 빨리 그냥 후다다닥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기 부분인데, 네. 경찰이 발표한 동기는 내연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것도 양광준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피해자는 지금 없습니다. 피해자는 잔혹하게 살해당해서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 없잖아요. 단계로. 이 내연 관계인지 스토킹인지 예.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심스러워야 됐다. 네. 왜냐하면 피해자 돌아가신 분의 입장도 고려를 했어야 된다. 만약에 일방적으로 스토킹 살인, 이게 예를 들면 물론 사귀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사귀고 헤어졌어. 그런데 이 양광준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다시 그러니까요. 관계를 유지한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상태를 그냥, 그럼 피해자는 상간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그냥 고정시켜 버리면 되지. 너무 좀 그렇지 않냐. 그냥 그 양광준의 진술만으로 범행 동기를 특정한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게 우리 변호사님이 네.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이거를 동기를 밝히려고 할까요? 아니 뭐 밝힐 더 안 밝히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동기를 밝히게 되면은 다른 어떤 관련이 혹시라도 드러나게 되면 네. 이게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부대 내에서 벌어진 거고, 만약에 부대의 상하급자 관계, 물론 군무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관계에서 했다고 하면 직속 상관들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렇게 좀 얼버무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를 밝혀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예,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 신상 정보 공개부터. 예. 저 베프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양광준이 사이코패스보다는 소시오패스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전 뭐 차이점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떤 특징 때문에 소시오패스라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확정적으로 사이코패스는 무감한 사람, 아하. 감정이 없거나 감정이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고, 네. 소시오패스는 감정이 풍부합니다. 감정이 있는데. 근데 그 감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하.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통의 교제폭력 살인이나 스토커들은 소시오패스에 훨씬 더 가깝고 지금 이 경우도 양광준이 육사에서 그 잘 나가는 범인 그 인물이었고 사실은 이 사람이 한 것이 매우 민감한 그 소위 말하는 대북 심리전 같은 거에 관련된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이 사이코패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위, 리더십 다 있어야 되니까 오히려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통제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시오패스적 살인범이라고 저는 얘기를 한 거죠. 네. 자, 뭐 이제 일단 신상 정보 공개됐고 하니까 저는 신상 정보 공개 효과 중에 하나가 그 보던 사람들이 얘기를 또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예전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또 제보도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여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예, 뭐 예. 그게 이번에 한해서만 된다고 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또 수사의 전개점들을 지켜보기로 네, 하고요. 맞습니다. 자, 어제 이 또 한 명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 이 사람은 구미에서 전 여자친구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도 중상을 입혔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동아. 어떤 34살 사건입니까? 서동하입니다. 네, 서동아. 지난 8일 구미 한 아파트에서 한 사람을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올해 초에 이제 교제를 좀 한 넉 달 뭐 했다고 합니다. 근데 헤어졌고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스토킹을 했고요. 네. 근데 스토킹 혐의로 이제 신고가 됐는데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도 내린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경찰도 신변 보호 조치를 했고 문제는 이 다 했는데도 살인을 못 막았어요. 그게 좀 놀라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씀대로 이게 접근 금지 명령, 스마트워치 뭐 다 줬잖아요.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막습니까 이거를? 지금의 스토킹 방지법의 어떻게 보면은 한계죠. 왜냐하면은 예. 스마트워치를 준다 한들 이 범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기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를 눌러도 사실은 출동하는 것보다 칼이 먼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한테 뭔가 좋지 않은 것보다 가해자를 어떻게 좀 흔히 이제 뭐 일정 정도 접근 금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이게 인권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예. 저도 공감하거든요. 피해자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 가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가정하면 그렇죠. 법적으로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 중심으로 여기 접근하지 말라. 접근하면 스마트워치 눌러라.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게 그냥 기습해버리고 습격해버리면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뭐 며칠 전에도 그랬고 뭐 서울 쪽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아주 참혹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경찰한테 경고도 받고 접근 금지도 다 받아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숨어 있다가 바로 기습하는데 이거 못 막아요. 이거 못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대안이 예. 가해자를 일정 정도 구금하는 아니면 어떤 뭐 보호시설에 가는 이런 것이 하지 않을까라는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문제가 인권의 문제. 인권 문제 나오겠죠. 예, 그럼 예. 그리고 또 어디에 가두느냐. 예. 글쎄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가두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제 애매해요. 범죄를 뭐 지금 저질렀던 것도 네. 아니고 그 구속될 만한 그렇죠. 뭐 발목 예, 발찌. 전자발찌를 예. 채우기도 뭐 하고. 근데 전자발찌 채워도 아마 공격을 할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그러니까요. 막을 수도 없을 그러니까 거예요. 최소한 한 달 정도나 3주 정도는 구금할 수 있게 아니면 그러면서 강하게 심리치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조금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예, 예. 또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양광준도 그렇고 서동화도 예. 그렇고 신상 정보 부분입니다. 예. 심의위원회 통해서 뭐 공개가 되긴 됐는데 신상 정보 공개 이거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죄를 따진다든가 아니면은 이들한테 일정 정도 활동의 제약 같은 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좀 안타까운 거 이런 거죠. 어차피 양광준은 뭐 최소한 20년 이상의 형이 나올 텐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죄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서동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신상 공개가 이전에 됐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우리가 클레어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위험성을
대중적으로 알리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접근하는 단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약간 보면 신상정보 공개 부분이 우리나라가 특히 미국이나 유럽 이런 많은 나라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인권이 뭐 네. 약한 나라가 아닌데 미국의 제가 알기로 거의 대다수법이 네. 그냥 사실은 범죄만 저질러도 공개를 해버립니다.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의 머그샷이 네, 트럼프 바로 나오잖아요. 빌 게이츠 머그샷이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럼 뭐든지.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뭐 불이익을 받습니까? 오히려 그거 갖고 선거운동 하잖아요. 트럼프는 그랬죠. 그리고 저희 한국에 있는 법조인 부부가 괌에 가가지고 맞아요. 예. 약간의 그 큰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니 뭐 미국에서 봤을 때 예. 큰 사건이 있지만 그래서 얼굴이 공개되는 사건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신상정보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네, 우리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소동아 같은 경우서 정보 공개하면 못해요. 어떡합니까? 그렇죠. 예. 적어도 근데 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자는 말씀은 아닌데. 근데 스토커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했습니다. 예. 하면 네. 아니 그 사람의 인권도 있지만 네. 그건 다시 또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는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지금 3, 4일에 한 명씩 교제 폭력으로 지금 살해당하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마약 사건인데 조금 좀 독특합니다. 해외에서 자신이 마약을 했다라고 SNS 글을 올렸고 나중에 귀국을 또 했고 대사관에 뭐 도움을 요청했던 아나운서 출신의 방송인 뭐 모델이라고 하나요? 김나정 씨. 이분 얘긴데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 사람을? 아나운서도 했다고 하고요. 네. 뭐 방송 또 모델 같은 걸 네.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막 저는 YTN 방송을 네. 좀 많이 했던 거 기억이 저는 잘 기억은 안 네. 납니다. 얼굴은 딱 떠오르는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탁재훈 씨가 하는 예. 녹박구라는 유튜브에 아마 맞아요. 나오셔갖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네, 유명해진 것 이제. 같은데 예. 문제는 이분이 이제 필리핀에 갔다가 네. 본인이 지금 SNS 글을 하다가 본인 마약을 스스로 신고한 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사실 의심하는 건 필리핀을 마약하러 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러 간 게 이제 누구의 꼬임을 받았건 아니면 뭐 마약 국내에서 하면 잡히니까 걸리니까 외국의 그런 어떤 마약 여행 같은 경우는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마약을 하면은 자기 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종의 공황장애 같은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약했다고 스스로 자백을 하는 경우죠.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기가 마약을 하고 마약 방송을 한 거죠. 그런 경우도 마약 있고, 방송을 한 거예요? 이 사람도 마약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공포가 오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올린 거죠. 네. 야, 근데 그래서 이제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귀국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바보 같은 저 마약쟁이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있는 겁니까? 예. 이 처음에 이 김나정 씨가 이런 글을 쓰니까 뭔가 해킹 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딥페이크라고 많은 분들이 다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돼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마약했다고 자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마약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면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그 아무리 마약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흔히 말하는 그 잘못해서 선택을 해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약 사건을 좀 하다 보면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마약을 또 필로폰 같은 거를 좀 다수 투약하고 하는 사람들 특징이 의심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항상 걸리는 거는 뭘 사다가 아니면 투약하다 걸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이게 분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진술을 통해서 네. 걸려요. 네. 같이 했던 사람 누구랑 같이 했다 누가 했다 하더라. 왜냐하면 마약 수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수사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렇죠. 구형을 줄여주거든요. 아니면은 또 빼주기도 하고 빼주기도 합니다. 많이 그러게 되죠. 얘기를 해주면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두려운 게 같이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죠. 예. 구속되거나 마약 때문에 걸려 들어가면 나도 걸릴 거라는 의심, 불안감들이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김나정 씨 조금 특이하긴 한 것 같은데 특이하죠. 스스로 이제 그런 의심을 가져가지고. 근데 그렇게 아까 했던 것 같네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사례가 네. 이제 위너의 남태현 씨하고 아하. 서민재라는 사람이 그 관계였죠. 아하. 서민재라는 사람이 저도 뭐 서민재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트 네. 시그널에 출연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사람이 남태현하고 찍은 뭐 그걸 올리면서 네 남태현도 필로폰 했다. 음흠. 그러니까 그 소위 고발을 한 거죠. 자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남태현이라는 사람은 뭐야 이게 막 이런 상황이 돼갖고 네. 결국은 이 남태현도 서민재도 결국은 이제 마약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약의 어떤 심각성도 문제지만 마약을 이렇게 했을 때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혼자 하지 않고요. 혼자 같이 하고 한 명이 걸리면 한 명을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검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예인들이 네. 마약에 대한 아니면 뭐 셀럽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 마약에 대한 감성이 너무 낮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돈 벌고 유명해졌다고 해서 바로 그냥 마약을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마약에 대한 감성이 다시 높아져야 되는데 예. 너무 쉽게 마약을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도 망치고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이게 뭡니까? 지금 뭐 김나정 씨가 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하긴 뭐 그렇지만 아나운서 출신의 네. 방송하는 사람이라면 연예계의 마약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느는데 네. 뭐 잠깐 자숙했다고 하고 금방 나와요. 음. 이건 좀 아니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고등 래퍼 출신의 그 윤병호라는 사람도 네. 처벌받고 사실 좀 뭐 금방 나오고 나왔고. 돈 스파이크라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 여러 그 연예인들이 너무 쉽게 마약을 하고 스스로 고쳤다고 생각해서 나와서 하다가 또 마약 또 해요. 근데 마약이라는 거는 뭐 상당히 끊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 이걸 단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뭐 개인적 얘기를 좀 드리면 몇 년간을 이제 필로폰을 하다가 정말 몇 년간을 끊어서 산에 있었대요. 제가 사건 관련된 사람인데 왜냐하면 사람들 보면 또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5년을 그렇게 끊고 산에 있었는데 같이 예전에 했던 사람이 한번 놀러 왔는데 그러니까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가져왔구나. 주사위를 하나 옆에 딱 끝내는 순간 다시 맞았답니다. 그렇죠. 그만큼 어려워요 끊기가. 맞아요. 5년간 몇 년간을 안 봐도 그 주사기를 보는 순간 주사기를 보는 순간 또 한다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끊기가 어려운 게 마약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연예인들이 마약하는 게 더 위험한 거는 네.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는 부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청소년 10대 마약 사범이 실제로는 5년 사이에 무려 6배가 넘게 증가를 했어요.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결국은 유명인들이 마약에 노출되고 그걸 보는 특히 아이돌들이 그러면 약간 영웅인데 맞아요. 뭐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하고 연예인들이 하니까 뭐 그냥 나도 하면 예.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건강과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연예인들의 마약이 그만큼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네.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반면에 이 마약 퇴치를 또 애쓰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사실 지드래곤이 지드래곤, 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 기억나십니까? 네, 맞아요. 내가 왜 조사받는지 네. 모르겠다. 한번 보십시다 했던 지드래곤.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이 재단을 저스피스라고 하는 대단하십니다. 재단을 출연을 예. 3억 원을 출연해 갖고 예, 본인이 고생을 많이 그렇죠. 하셨어요. 청소년 마약에 대한 모든 질문이란 책도 출간을 하고 네. 이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마약 하신 네. 거 아닙니다. 좋은 일 하시는 네, 겁니다. 의심받았던 사람이죠. 의심받았는데 지드래곤은 그런 경험을 살려갖고 네. 청소년을 위한 마약 퇴치 관련돼 이런데 힘쓰시는 분이다. 네. 그래서 지드래곤 같은 연예인은 사실은 평가받아야 된다. 평가받아야 네, 된다. 그리고 이런 지드래곤이나 유명한 아이돌 그 연예인들이 또 이렇게 하면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그렇죠. 큽니다. 좋은 영향. 좋은 영향, 선한 영향. 예, 그렇죠.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지 예,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연예인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해줘야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약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절대 안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베프님 예. 하면 진짜 어렵죠. 한번 철컹. 철컹도 예. 그렇고 인생이- 못 끊어요. 그렇죠. 예. 인생이 끊일 납니다. 정말 하지 마십시오. 자, 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